네,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안내 하나 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에서 오늘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임세원 교수 2주기 추모 콘서트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를 개최합니다. 지난해에는 청취자분들을 함께 모시고 현장에서 이 공연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무관객으로 진행합니다. 가수 최백호, 알리, 이한철, 기타리스트 박주원 씨 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노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유튜브 창에 대한정신건강재단을 검색하시면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3부 국수회담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입니다. 표정, 피곤한 표정이십니다. 지금 저희 밤샘 농성 중입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내일 정기국회 마감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예정한 대로 공수처법 등 주요 개정안 이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야당에서는 어제부터 로텐데홀에서 네, 로텐데홀 앞에서 차례 농성 차례 농성 하신 거죠. 자, 자세한 사항 좀 잠시 뒤에 여쭤보고 자, 그러면 김남국 의원님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주요 법안들 이제 오늘도 법사위 전체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제 안건조정위원회 이걸로 해서 좀 약간 막아놓은 상황이고요. 예, 1시간 뒤면은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 숫자나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보게 되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 개혁 입법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10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회의에서는 기본적으로 계획한 대로 통과시키는. 네, 더 이상 개혁 입법을 미룰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이나 타 상임위에서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개혁 입법에 대해서 상임위별로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9일 같은 경우에는 21대 국회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들에게 국회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입법적인 성과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별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한노위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업법 개정안이 아마 통과가 되어서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코로나19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많은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상 실직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이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거기까지 다 모든 것을 포괄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정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개혁 입법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처리돼야 될 법안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과 내일 민주당에서는 개혁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마지막 힘을 다 쏟겠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자, 그러면 그 법안이 개혁 입법이라고 이름을 붙이시니까 다 좋은 법안 같아 보이지만은 방금 김남국 의원님 말씀하신 법안 같은 건 좋은 법안이지만은 사실은 저희가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 몇 개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잘 아시겠지만은 공수처법이라든지 기업 규제 3법 이런 법들이 있는데 5.18 특처벌법은 이미 통과됐고요. 그런데 저희 기업 규제 3법 같은 경우는 김남국 의원님 얘기하시듯이 충분한 논의를 상임위에서 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상임위에 한 차례 논의하고 법안심사 소위에 넘어가서 딱 하루 딱 한 조문으로 얘기하는데 거의 3시간, 4시간이 걸려버리는 바람에 한 번만 딱 논의를 해서 근데 이게 전면 개정이 있고 재정안이 있기 때문에 법안 조문을 다 합하면 376개나 됩니다. 근데 그중에 딱 한 개 조문을 저희가 논의를 했는 상황에서 이제 지금 바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절차적인 위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고 항의하고 저항하고 있는 것이죠. 여야 간에 좀 의견 차이가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기업 규제 3법이라고 하는데 저희 당에서는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처음에 제출되었던 정부안보다 오히려 기업의 입장,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 기업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서 사실상 완화된 규제안을 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 당의 개혁적인 의원들은 왜 개혁 입법이 후퇴했느냐라고 하면서
심지어 오늘 저희 새벽 4시에 네. 카톡을 보내셔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네. 어려울 때일수록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의견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야당과 이런 어떤 법안이 갑자기 논의된 게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재벌 계약해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논의되어 왔던 법안이기 때문에 정책적 입법적 결단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는 그래서 않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법안 내용 하나하나 축조심의 하지 않으면은 네. 임대차 3법하고 똑같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급하게 통과를 시키다 보면 문제가 있는 법안들이 그대로 통과돼서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부동산 3법인데 이 경제 3법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의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독소 조항이 들어있고 이게 20대 국회에 추진됐던 법이거든요. 4년이 지난 사이에 상당히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도 옛날 조항이 들어있는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라고 축조 심의를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지금 통과시키겠다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축조 심사 같은 기본적인 그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시네요. 네네. 자,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지금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토론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채팅창에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문자로 의견 주실 분들은 전화로요.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 밤부터 차량 농성 그리고 이제 오늘 내일은 특히 필리버스터 등 가용한 모든 원내 투쟁 수단 충동하겠다 이런 계획 밝혔습니다. 네, 저희는 국회법 체제 내에서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 일단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기는 데까지는 했고요. 하루를 벌었는데 본회의 가면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또 하루를 벌게 됩니다. 겨우 이틀을 이제 버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농성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 효과도 없는 거 아니냐. 어차피 법이 통과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틀 벌어서 이틀 버는 거죠. 180대 103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저희는 국민들께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 이 법안이 왜 무슨 절차를 위반하고 있느냐 내용상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알려드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가 국회법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아무래도 여론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거대 그 의석이다. 180석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표결 강행한다. 이런 비판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칫 또 이른바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되는 중도층을 좀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는 나오지 않습니까? 표결 강행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만약 과거의 날치기처럼 충분하게 심사를 하지 않고 논의하지 않고 야당을 무시하고 갔다라고 하면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들을 보게 되면요. 전부 다 야당도 인정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법안들입니다.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들이거든요. 앞서 박수영 의원님께서도 고용보험법 개정안 찬성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생입법입니다. 또 운영위에서 올라와 있는 국회법은요. 국회가 항상 일하지 않고 정말 노는 국회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일하는 국회법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상임위중심으로 해서 상시국회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지금 개혁입법이 올라와 있는 거고요. 또 행안위에서 올라와 있는 법안은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비대화된 경찰권을 분산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경찰 개혁에 대한 경찰청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필수적인 아주 최소화된 야당도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합의될 수 있는 법안이 올라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야당이 이렇게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어야 됐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부러 개혁의 성과를 막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당이 독주하는 그러한 어떤 프레임을 만들려고 협상에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런 좀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 가지 법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반대하는 법안들은 그게 아닙니다. 공수처법하고 기업규제 3법이거든요. 공수처법의 경우는 처음 만들 때 그 여러 학계에서 또 국민들이 여론이 언론이 다 반대를 했는데 7명 중에 6명의 추천위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이 2명의 추천위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마음대로 여당이 원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한 번도 적용하지 않고 이번에 5명으로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고 기업규제 3법 같은 경우는 경제 5단체에서 전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우리 기업 다 망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김남국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법안들은 사실 상임위에서 합의가 다 되어서 우리가 그런 법안들에 반대하는 법안들은 별로 없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고요. 결정적으로 반대하는 법안들 공수처법과 기업규제 3법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자, 대통령께서 어제 사과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추윤 갈등 이 상황 관련해서 이제 전국 혼란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근데 이제 바로 직전에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저희 YTN이 의뢰해서 리얼미터에 조사한 건데 그 지난주보다 6.4%포인트 떨어진 37.4%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중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좀 지역별로 그리고 연령층별로 성향별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지율이 쭉 40% 초중반을 유지를 하다가 지금 이번에 갑작스럽게 이제 폭락한 것을 보면 호남과 충청 그리고 젊은 세대층에서 많이 좀 낙폭이 컸던 것 같습니다. 즉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많은 국민들이 정기국회나 아니면은 21대 국회에서 힘을 실어주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성과를 내면서 잘 돌파하라라고 이렇게 힘을 실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 아니면 또는 개혁적으로 정말 이런 어려운 시국에 많은 서민들을 위한 민생 입법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지지층까지도 실망하게 하다 보니까 좀 큰 폭의 지지율 떨어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항상 저희가 중요한 것은 정치를 하건 뭘 하건 이런 어떤 일시적인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돌파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박수영 의원님 의견 듣기 전에 잠깐 이번 조사 관련해서 그 내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 회사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1월 30일부터 지난 이달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고요. 7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4.4%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박승현 의원님. 예,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남국 의원 말씀하신 대로 떨어진 데가 어딘지를 잘 봐야 되는데 호남, 충청 그리고 젊은 세대입니다. 근데 이게 원인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개혁 입법을 잘못했다고 된 것이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충청의 경우에는 사실 추윤 갈등에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충청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압박을 받고 있다. 우리 지역을 핍박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충청이 30%대로 떨어졌고요. 제일 낙폭이 큰 데가 호남인데 80% 가까이 나오던 게 지금 이 조사에 하면 51.7%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는 호남에서 봐도 이게 지금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로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상당한 수준에 오르고 있다. 단순히 코로나에 대응을 잘못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부동산 문제와 추윤 갈등 이 두 가지가 청년층도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 이제 집을 연끌을 해도 살 수 없다고 하는 분노가 있기 때문에 청년층에서 표 떨어지고 호남과 충청에서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지금 57대 37, 57.4%대 37.4%라는 12월 7일 여론조사 나온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다른 조사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이른바 추윤 갈등 상황에서 어느 쪽에 사퇴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던진 조사가 있었는데 국민 10명 중 4명 정도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사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인데 추미애 장관만 사퇴해야 된다 44.3%, 윤석열 총장만 사퇴해야 된다 30.8%, 동반 사퇴한다 12.2% 이런 내용인데 이 조사 결과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이게 항상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면 들고 나왔던 방법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처럼 해서
개혁을 마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는 프레임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이 검찰을 핍박하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검찰 개혁을 좌초시키고 또는 검찰 개혁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게 검찰의 항상 지난 몇십 년 동안 나왔던 수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잘못된 과거 관행을 정말 국민들이 잊지 않고 검찰 개혁의 본질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찰권이 언제 국민, 서민, 어려운 약자들을 위해서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항상 그 정말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것들은 권력에 붙어가지고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서 새로운 미래 권력에 정말 수사를 통한 어떤 힘을 보태주는 그런 정치검찰의 행태를 해왔고 또 정관예우라고 하는 것들 수억입니다. 밖에 나가면 검사장이나 뭐 이런 급들이 나가가지고 국민들을 핍박하면서 받아먹었던 돈들이 사실상 뇌물에 해당되고 수억 원, 수천만 원 이 돈을 받아가면서 국민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검찰입니다. 이러한 어떤 검찰을 바로잡고 바로 세우고 검찰도 수사받을 수 있고 검찰도 정치로부터 독립돼야 된다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이기 때문에 정말 절박하게 이번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검찰개혁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생각하고 이 갈등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갈등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방금 김남국 의원 들었고요. 이번 조사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누가 사퇴하냐 이 내용의 조사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500명 대상으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 해결 방안을 물어본 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또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그다음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토론 이어가고 있는데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4312님, 0812님, 2570님, 4637님, 3168님, 0577님, 4562님, 5917님 등 많은 분들이 메시지 주고 계신데요. 자, 계속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 의원님 많이 기다리셨죠? 여론조사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차례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김남국 의원께서 말씀하신 검찰개혁의 핵심이 권력 앞잡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검찰개혁의 핵심은 저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핵심을 윤석열 총장이 시행을 하는데 불구하고 이걸 이제 쫓아내려고 자진사퇴하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국민들이 판단을 하신 거라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검찰 감찰위원회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조치들이 잘못됐다. 직무배제한 조치가 잘못됐다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자기는 그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서 징계를 못하겠다. 이렇게 사퇴를 했거든요. 연달아 검찰 내부나 그 감찰위원회 같은 전문가들 집단에서 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걸 나오고 있고 이것들을 국민들이 보면서 이제 판단하시는 거죠. 이건 너무 무리하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고는 윤석열 총장은 잘하고 있는데 이걸 잡으러 들어가는 것이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12월 7일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수 의원께서는 이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는 윤석열 총장을 이제 정권이 핍박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은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자, 그러면 당장 이제 두 번 연기됐던 그 법무부 징계위원회 내일 오전 10시 반으로 잡혔죠. 자, 이게 민주당 쪽에서는 윤 총장 자진 사퇴하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계속 같은 입장인 거죠? 아니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진 사퇴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수사나 감찰 중인 상황에서는 공무원에 대해서 사표 수리가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나 감찰을 징계를 처리하지 않는 이상 사표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만약 그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또는 공무원으로서 도리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미 사퇴를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그냥 막 덤벼들면서 대통령과 그리고 정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선출된 그 권력에 대해서 대들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싸우겠다라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임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만한 상황은 지났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은 오직 나만 옳다, 나만 잘났다라고 하면서 나의 어떤 향후의 행보나 자신의 개인적 이익만을 좀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다소간의 어려움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한민국 국정 전체와 또 검찰 조직의 안정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좀 의연한 모습으로 사퇴나 이런 것들을 했을 시점이 분명히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미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지난주에 첫 기일로 잡혔던 2일 잡혔을 지난주를 뭐 언론에서는 뭐 윤 총장 운명의 주관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운명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내일로 잡은 날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내일이 아니죠. 10일 날이죠. 10일 날. 10일. 10일이죠. 죄송합니다. 예. 제가 내일이 9일인데 내일이 아니고 9일은 모레 이제 본회의가 10일, 있는 날입니다. 본회의 날이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면은 상당히 시끄러울 겁니다. 네. 필리버스터도 해야 되고 네. 그 상황에서 10일 날 다시 이제 윤 총장을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임 의결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슈를 덮는 것이죠. 법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통과시킨 데 대한 이슈가 하루를 못 가는 거죠. 채하루를 가지 못한 상태에서 윤석열 이슈가 법을 엉터리로 통과시켰다. 이걸 덮어버리는 이슈를 덮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진사퇴 말씀하셨는데 자진사퇴는 지금 감찰이나 뭐 징계가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퇴하겠다는 의사표명은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저는 그런 걸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서 2년이라는 임기를 줬기 때문에 이런 일로 중간에 사퇴하는 걸 선례를 만들게 되면 앞으로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건 완전히 물 건너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진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 해임 결정하면 거기 뭐 이제 따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소송을 제기하고 하는 방식밖에는 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징계위원회가 10월 모레 오전으로 잡힌 거는 이슈를 덮기 위한 그런 전략상으로 그때 잡은 거다. 좀 지나친 억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징계위원회가 10일로 된 이유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10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무부가 먼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 총장이 충분한 방어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심리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실제 또 그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를 하면서 절차적인 정당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징계위원회 심리기일을 이러한 법원의 판단과 윤석열 총장의 방어권 확보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서 10일로 연기한 것입니다. 예,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어느 시점을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정권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과오를 사과하겠다 이런 건데 왜 언제 누가 하는가 그리고 이제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당내 의견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의견이 분분하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과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우리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주역 그때 비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 부분부터 먼저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킨 사람이니까 역대 최악의 정권을 탄생시킨 것부터 사과를 해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언제 무슨 내용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겠다라는 말씀만 하셨지 어떤 수위로 어떤 내용으로 언제 하시게 될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때문에 당 내부의 의견이 더 분분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어떤 수위로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비판할 수도 있고 칭찬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켜봐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사과는 방법과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 정말 사과하는 마음이 있는지 무엇을 반성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논의되는 이런 갈등이나 내용들을 보면 사과하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그야말로 선거 선수여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지지율이 오른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과를 해야겠다라고 강행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 중요한 국민의힘의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원들은 반성이나 사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가 했던 국정농단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을 할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권을 잡았다라고 하는 사회 추구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 반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김종인 대표 혼자 비대위원장으로서 하는 사과는 국민들에게 어떤 감동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오히려 실망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5.18 묘역에서 눈물까지 흘렸었는데 진심이 없다고 하시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5.18 묘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예. 그거는 지금 앵커께서 잘못 이야기하신 건데 예. 지금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맞는데 이제 대국민 사과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진심이 전혀 없다 이렇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을 보게 상황을 되면 보면은 상황인 진심이 안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본인은 뭐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다른 의원들이 모두 그러면 전부 반대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김남국 의원께서는 모든 의원들이 다 반대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의견이 나눠져 있는 거죠. 공당의 의견은 충분히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수합하고 이끌어 나가는가 하는 것은 비대위원장님의 몫이죠. 예. 자. 또 계속해서 또 국민의힘 야당 얘기하겠습니다. 청년당 창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른바 40대 보수 대통령 탄생을 준비한다는 건데 국내 최초 당내 청년 정당이고요. 이게 어떤 뜻깊은 의미 있는 어떤 행보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희 당은 전반적으로 이제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고 청년들로부터 저희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년당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스스로 당내당을 만들어서 의사결정도 하고 예산 집행도 하면서 청년에 맞는 정책들을 개발해내겠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훌륭한 분들이 있다면 40대 대통령도 한번 키워보자.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인데 그동안에 저희 이제 비판받았던 게 뭐냐면 선거 때만 몇 사람이 이렇게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고 끝나고 나면 팽했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을 기반으로 청년당을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각오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분들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선배들이 만들어주기를 원해서는 안 되고 장을 깔았기 때문에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스스로 역량으로 돌파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국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40대도 한번 대통령 해보자가 아니라 40대도 30대도 대통령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한 역량과 그리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룹, 함께하는 전문가 그룹 그런 세력들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저는 청년들이 바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력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청년당이라고 아마 국민의힘에서 노력하겠지만 저는 이것도 선거용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만약 정말 청년들이 권력을 잡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힘으로 국민들에게 노력해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투쟁해서 그 권력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저희 당에서도 함께 해나가고 청년들이 조금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 참여하면서 20대, 30대를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왜 50대, 60대를 위한 정책들은 많은데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은 없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하려면 청년들이 적극 참여하는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김남국 의원의 진심 어린 조언이었습니다. 예, 오랜만에 김남국 의원하고 저하고 의견이 일치한 것 같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30대 대통령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개헌을 해야 됩니다. 개헌 45세로 개헌 조항이 되기 때문에 40은 넘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또 국민의힘 얘기 계속해야 되네요. 또 민경욱 전 의원과 김진태 전 의원 등 원외 당협위원장 49명의 교체를 추진하기로 했죠? 예, 저 최종 확정된 건 아닌데 저희 당무감사 결과 49명에 대한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무감사위에서 교체 공고가 나왔다는 건데 그럼 당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와서 이게 그대로 이행될까? 이게 이제 비대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당내 저희 당은 항상 그렇지만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민주당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 금태섭 같은 의원이 있다고 징계하고 이런 당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민경욱이라든지 전희경 의원이라든지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당에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지난번 선거 끝나고 나서 너무 나갔다. 금도를 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강특위에서 건의를 했다 하더라도 비대위에서 적절한 수위로 조절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판단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런 거를 볼 때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희 당도 긴장하고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부담스러운 분들이고 선거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국민들이 조금 이렇게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인데 예. 그런 인물들을 당내에서 최소한의 잡음으로 이렇게 조강특위에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정리할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저희 민주당도 국민의힘만큼 더 쇄신할 부분 더 쇄신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겠다라는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예, 방금 저 김남국 의원 말씀하셨는데 그 청취자 7365님께서 김남국 의원님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주시네요. 이렇게 칭찬 문자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또 반전이 좀 있어요. 0507님께서는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진심 어린 사고를 할 의향 없습니까? 또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겁니까? 네, 제가 지도부가 아닌데요. 저도 네네. 청년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예. 많은 국민들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송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나 코로나19로 민생과 예. 방역이 중요한 시점에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혼란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에 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정말 민생을 챙기고 개혁 입법으로 국회에서 좀 성과를 낼 계획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야당도 함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청취자분들 계속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저희 프로그램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저희 지금 현재 토론 진행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자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이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내정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김현미보다 더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사검증에서 당력 총집중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 이제 변창흠 지금 LH 사장님이신데요. 예. 이분이 이제 저희 모든 국민들이 또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여기에 관해서 예. 예, 이론을 제공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위 김수현 사단인데 예.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김수현 정책실장이 이 이제 부동산을 급격히 올렸던 이런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인데 예. 똑같은 이론으로 이번 정부에 똑같이 쓰다가 다시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이론을 제공했던 사람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평가를 해놨더니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보단 훨씬 잘했다. 적어도 중상은 된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꾀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를 원했던 것은 네. 이제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를 줘서 혼란을 좀 초래하지 말고 집값 좀 안정시켜 달라 이건데 이분이 와서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박수영 의원께서는 그러면 이제 그 부동산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럼요.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게 제일 네. 걱정이죠. 국민들이 제일 염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이 정권 끝날 때까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점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정책 검증을 심하게 해봐야 됩니다.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되어서 야당과 여당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부분 다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재개발과 재건축을 확 풀어주라라는 거 요것만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서울 중심 도심권 내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적절하게 공공의 이익 부분으로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다라는 게 정부의 지금 전향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돼서 큰 차이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런 어떤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새롭게 내정되었을 때 무조건 비판만 하지 말고 그리고 정책이 막 다르다고 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책적으로 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좀 정쟁 문제를 좀 떠나가지고 적극 좀 협력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대로 가면 부동산 정책이 더 표류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것이고 정책이 비슷하다고 하셨지만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공공임대를 상당 부분을 넣어서 하려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살고 싶어하는 물건을 공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상당히 실기를 했죠. 정권 초반에 빨리 공급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빵 찍듯이 금방 되지 않는다.
해서 빵도 안 했더란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진작 공급을 했어야 되고 진작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서 더 많은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만들어야지 엉뚱한 곳에 집 지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책을 계속 펴왔던 변창흠 사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염려를 하고 정책 검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딱 박수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 국토교통부에서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책적인 시차가 공급을 지금 늘려도 실제로 늘어나는 시점은 한 2, 3년 뒤, 4, 5년 뒤가 되다 보니까 정책적 효과가 뒤늦게 나오는 거고요. 물량을 줄였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통계나 이런 것들 아파트 인허가 숫자를 보게 되면 실제로는 크게 줄지 않았고 오히려 정권 초기에 줄었던 이유는 그 전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줄었던 인허가 물량에 영향이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적으로 민주당 모든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이 주거와 관련된 건 민생의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통된 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완해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가지고 비난 비판할 게 아니라 좀 협력해서 이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좋겠습니다만은 김현미 장관 계실 때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뭐 얘기도 해봤는데 참 변화가 안 되고 굉장히 빡빡하더라고요. 좀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정책의 변화를 줬으면 좋은데 이게 지금 3년 반이 지났거든요. 이 정부가. 그러면 처음부터 공급 정책을 썼더라면 서울 도심에 재개발 이미 완성이 됐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공급 우리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죠. 물량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 해결을 하는 부동산 특위 같은 것들도 함께 구성해서 정부와 협력해서 공동의 좀 정책을 만드는 것도 뭐 그러려면 시장의 혼란을 그러려면 이번 장관 같은 분을 전혀 정책의 방향이 다른 분으로 임명해서 새로운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저는 기본이 부동산 3법부터 원래 원상복귀 시키는 것이 우선 첫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의지가 있는지 이번 청문회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께서는 방금 제안하신 거가 여야 공이 같이 하는 특위 제안하신 거죠? 네, 민생이 어려울 때는 여야가 항상 공동으로 대응하는 특위를 국회에서 만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외교 분야에 그런 경우도 꽤 있었는데요. 부동산 문제도 여야를 초월해서 정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민생 문제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뭐 방금 말씀하신 제안이 좀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뭐 지도부는 아니어서 그것까지 의사결정을 할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 그러니까 비난 비판할 게 아니라 좀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변창흠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서울도시공사 사장도 했고 국토교통부 그 사장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되어서는 굉장한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수용해서 좋은 정책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잠깐 이 법안 개정 관련으로 잠깐 주제를 돌리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철회 농성하는데 정의당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정의당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의당 하고 있는 이유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 이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지금 정의당에서는 아무래도 이전에는 이제 여야 공이 이제 여당과 제1야당이 이 부분 관련해서는 같이 뭐 통과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있다가 막상 보니까 이거 지금 이건 그냥 물 건너가는 상황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강은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그 사고를 보게 되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들도 있지만 이것을 근로자의 실수라든가 아니면 안전 담당자의 실수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구조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다 보니까 기업 경영주가 아니면 대표이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 투자를 하지 않는다거나 안전 설비를 갖추지 않아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생명을 잃는 그런 사고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해결하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 산안법만으로는 굉장히 좀 미흡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경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의사결정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업주까지도 안전조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중대기업 처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기업들이 당장가는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또 유예 조치를 둬서 실시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산업적인 어떤 타격도 줄이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근로자의 안전 이게 부주의가 아니고 구조적인 안전 문제에 관해서 기업주들이 나서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법이 지금 정의당이 시위를 하고 있는 이유는 공수처법에 밀려서 민주당이 별로 관심을 안 보이고 상정도 안 하고 지금 이 때문에 시위를 하고 있고 어제도 저희하고 같이 철야 농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좀 더 관심 갖고 처리를 해줘야 될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또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정기국회 지금 내일 마감이고 뭐 그냥 또 임시회기에 딱 하루 좀 시기가 잡혔는데 당장은 지금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뭐 기업의 입장이나 기업의 어려움도 저는 들어주는 거 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보게 되면 국민의힘은 근로자나 노동자의 생명 안전보다 근로자의 권리보다는 기업 입장에서 사실 서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경총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뭐 근로자의 보수를 단순히 올려달라는 거 아니면 근로자의 뭐 이런 근로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항상 균형 있게 보려고 합니다. 경제 5단체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안전까지도 균형 있게 보고 있는데 법안 통과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103석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다수당 180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다른 당 핑계를 대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는 국수대담. 오늘 열띤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